네, 안녕하세요. 정우미 아빠입니다.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받아올림 덧셈을 연습을 했어요. 받아올림 덧셈을. 제가 받아올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먼저 아이들 처음 가르칠 때 쉽게 가르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뺄셈의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네, 뺄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 당연히 이제 받아내림 뺄셈이 이제 떠오르실 거예요. 받아내림 뺄셈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빼는데 뒤에 있는 1의 자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애가 더 크면 그냥 빼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 눈에는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받아 올림 덧셈보다 받아 내림 뺄셈이 훨씬 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못 빼는데 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받아 올림 덧셈 같은 경우는 그냥 더해서 10이 넘으니까 네, 어차피 덧셈이잖아요. 근데 받아 내림 뺄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는데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해요. 힘들어하고. 그걸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는 죄다 뭐 어떤 방법만 가르치느냐. 앞에 이제 1의 자리 못 빼니까 10의 자리에서 그 뺄 수 있을 만큼 10만 이렇게 빌려와요. 빌려와서 더해가지고 그러고 아래에 있는 애를 빼요. 근데 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이들 그 수학을 가르쳐 보니까 받아내림 뺄셈 못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그럼 받아내림 뺄셈을 아예 못하는 애들도 수두룩하고요. 그 다음에 받아내림을 할 줄 아는데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답이 나오는 애들도 수두룩해요. 이 받아내림 뺄셈은 왜 이렇게 좀 힘들게 아이들이 이제 하는가 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 10을 빌려오잖아요. 10을 빌려오는데 그 빌려온 10하고 원래 있는 애하고 더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애를 빼려고 하니까 거기서 엄청 많은 실수를 해요. 아이들 가르치실 때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받아내림 가르칠 때 있잖아요.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반드시 꼭 빌려온 10을 가지고 연산을 해서 실수를 유도하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춰서 보통의 아이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자,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애들 실수 많이 안 해요. 13 빼기 7은 얼마예요? 금방 나와요? 그러면 다른 거 내볼게요. 15 빼기 9는 얼마예요? 툭 튀어나오시나요? 그럼 12 빼기 8은 얼마예요? 17 빼기 8은요? 13 빼기 8은요? 아니면 14 빼기 7은요? 아니면 14 빼기 9는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 중에 답 0.1초 안에 답 툭툭 튀어나오시나요? 안 나오죠? 그럼 제가 다른 문제를 내볼게요. 그러면 10 빼기 4는 얼마예요? 10 빼기 5는요? 10 빼기 7은요? 10 빼기 9는요? 앞에 제가 낸 거하고 뒤에 낸 거하고 어느 게 더 답이 금방 떠오르나요? 당연히 10 빼기 얼마가 금방 떠올라요. 그러면 10 빼기 얼마는 실수를 안 해요.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10 빼기 5는 얼마예요? 이게 실수하는 아이들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10 빼기 7은 얼마예요? 그럼 7이 짝꿍이잖아요. 10 빼기 8은 얼마예요? 그럼 8이 짝꿍이잖아요. 금방금방 답이 떠오르고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 뺄셈을 활용해 가지고 받아내림도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실수를 안 해요. 그런데 12 빼기 8, 10을 빌려왔으니까 15 빼기 9,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뺄셈을 가르치니까 잘하던 애도 반드시 몇 번은 실수를 하는 걸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는 받아내림 뺄셈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들이 문제 푸는 것도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자신감도 붙고, 그럼 아이들 자신감을 갖는 그런 뺄셈 방법을 이제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0개에서 2개 빼볼게요. 자, 10개는 5개, 5개 해서 10개잖아요. 자, 거기에서 녹색 동그라미 2개를 빼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2개를 빼겠죠? 2개를 뺍니다. 자, 그럼 몇 개가 되나요? 이제 여기 있는 10개에서 이거 2개를 지우니까
8개가 될 거예요. 맞죠? 8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개를 더 올려볼게요. 10개에서 2개를 빼는 게 아니라 11개에서 2개를 빼볼게요. 그럼 지금 11개죠? 11개. 자, 두 자리예요. 두 자리. 1의 자리 있고 10의 자리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네, 두 자리입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분명히 이 두 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짚어주셔야 돼요. 꼭 짚어주셔야 돼요. 자, 11이죠? 그럼 어떻게 있어요? 10 있고 1 있는 거죠? 10 있고 1 있죠? 맞죠? 자, 그러면 10에서 2 빼는 게 8이라면서요. 그럼 11은 뭘까요? 11은? 10개 있고 1개 더 있는 거죠? 자, 여기 10개 있고 1개 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기 1개 있는 거에서 이렇게 하나 빼고 이렇게 하나 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처럼 해요, 얘처럼. 어떻게 해요? 10개에서 2개를 빼요. 그럼 몇 개예요? 8개죠? 근데 아직 계산 안 한 하나가 있잖아요. 이걸 더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실수를 거의 안 해요. 10 빼기 얼마. 실수 안 하죠? 그럼 얼마 더하기 한 자리. 이렇게 나가요. 근데 얼마 더하기 한 자리인데 그 뒤는 받아 올림이 안 생겨요. 왜냐? 뒤의 수가 항상 더 크기 때문이에요. 뒤의 수가. 그러면 두 번째 연산할 때 아무리 커봐야 9밖에 안 돼요. 받아 올림이 안 생겨요. 10에서 빼기 얼마. 10에서 빼기 얼마. 요 첫 번째 연산하고 받아 올림이 안 생기는 덧셈이에요. 3 더하기 4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2 더하기 7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10이 안 넘으니까. 이해됩니까? 뭔 얘기지? 자주 실수할 수 있는 연산을 거의 실수할 가능성이 없는 2개 연산으로 쪼개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쉽고 간편하고 정확하게 연산을 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바로 밑에 지금 10 빼기 9가 있어요. 10개에서 9개 먹으면 몇 개 남냐 이거죠? 네. 네. 몇 개 남나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10에서 9 빼면 1입니다. 그러면 12개에서 9개를 먹으면 몇 개야? 라고 물으면 한참을 생각을 해요. 10개에서 9개 먹는 거는 쉽게 하는데 12개에서 9개 먹는 거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냐? 2개에서부터 9개를 빼야 되니까 아이들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2개가 10개 있고 2개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10개 있고 2개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디서 빼요? 2개에서 빼는 게 아니라 10개에서 빼요. 앞에 10개에서 9개 빼면 1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갑니다, 옆으로. 자, 10개에서 색깔이 똑같아요. 그죠? 색깔이 똑같죠? 네. 처음 연습할 때 의도적으로 색깔로 잘 구분하게 연습시키려고 제가 넣은 거예요, 일부러. 연상이 되게. 자, 10개 있어요. 자, 그 다음 몇 개를 먹어요? 9개를 먹죠. 자, 9개를 먹습니다. 근데 아직 계산 안 한 거 있죠? 이제 몇 개 계산 안 했어요? 12개였는데 2개는 아직 계산 안 했잖아요. 꼭 계산 안 한 2개를 뒤에 더해줘요. 이렇게요. 자, 그럼 이거 연산 실수 하나 봅시다, 한번. 자, 10개에서 9개. 10개에서 9개 빼면 몇 개예요? 1개죠. 1개에다 2개 더하면 몇 개예요? 3개죠. 1 더하기 2 실수하는 애가 있나요? 없어요. 네. 네, 못 본 것 같아요. 1 더하기 2 실수하는 아이들. 아무리 어려도. 자, 이렇게 해서 답이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10에서 빼고 더하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10에서 빼고 더하기. 이거는 2학년, 3학년 아이들 이제 좀 연차가 좀 있는 아이들 이렇게 받아내린 뺄셈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라 6살, 7살 요 아이들, 네, 늦으면 조금 8살까지 요 아이들이 이제 1의 자리가 더 큰 애를 빼야 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를 처음 가르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처음 가르칠 때. 네, 굉장히 좀 유연하게 보는 게 필요해요. 13에서 8을 뺄 때 꼭 13에서 8 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에서 8 빼는 것만 연습을 할 거냐. 그러지 말고 13이니까 10개에서 8개를 빼고 그 다음에 3개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10개에서 8개 빼면 2개고 2개에서 3개 더하는 거는 실수를 안 해요. 그렇죠? 실수를 안 해요. 자, 앞으로 연산을 좀 아이들이 자주 하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하게 되면 연산이라는 것을 떼어놓고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연산에 답을 물어봐요. 이거 더하기 이거가 얼마냐? 이거 빼기 이거가 얼마냐? 자, 그럼 학년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연산에 답을 안 물어봐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문제를 주고 그 안에 연산이 녹아 들어가게 해요. 녹아 들어가게. 그 어떤 문제를 주고 나서 연산을 한 번, 두 번, 세 번, 심하면 네 번, 다섯 번에 걸쳐서 연산을 하게끔 유도하고 그러고 과정을 쓰고 답을 쓰게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연산 자체가 목표지만 상위 학년이 되면 연산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식을 구성하고 답을 맞추느냐 그 과정 안에 틀리지 않게 연산을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산을 정확하게 이제 잘 맞출 수 있게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아주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도 그 연산의 실수를 인해 가지고 답을 틀리는 그런 경우가 줄어들게 돼요. 처음에 연산은 목표지만 나중에 연산은 정확하게 하는 게 과정으로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연산 가르칠 때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너무 많이 중요해요. 네 번, 다섯 번 중에 연산을 한 번만 틀리면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은 무조건 빠르게만 하게끔 아이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면 안 돼요. 물론 빠르면 좋아요. 하지만 연산의 제1 목표는 정확한 거예요. 다른 문제 안에 연산을 하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그 연산을 실수하지 않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연산은 빠르기가 아니라 정확성이에요. 10에서 빼고 더하는 방법으로 가장 기초적인 받아내린 뺄셈을 우선 설명을 드렸어요. 이 다음 클립에서 세로셈으로 10에서 빼고 더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